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챙겨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뭐 결혼할 때 좋은 직장, 또 좋은 학벌 이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게 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결혼 신혼 초기에 예. 집이라도 한 채 있다면 예. 그야말로 소형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출발한다면 훨씬 수월할 거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비단 청년 세대뿐만 아니고 그 청년 세대를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 세대들도 예.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 네. 뭐 돈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이걸 뭐 월세로 시작한다고 치면은 연간 보통 얼마를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예? 사실은 월세든 전세든 이걸로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갖다 앞서서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급여만 가지고 월급만 가지고 집을 사는 데는 모두 다 모아도 우리나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십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직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집을 구입한다는 거는 수십 년이 걸려서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 집을 산다는 거는 현재 젊은 층들에게는 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가 돼버린 게 현실입니다. 예. 그것보다 저는 쓸 돈이 없어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거 빈곤 얘기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월세 내다 보면은 실제로 돈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돈들이 없고 저축을 못 한다는 게 결국 미래를 건설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자도 많이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계급을 나누는 하나의 그 화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일단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이 희망적인 소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도로 위에 집 짓는다. 서울시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바로 어제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젊은 층들의 기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네.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은 뭐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 이러면 왠지 디자인도 별로 안 좋고 예. 들어가 사는 편리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집도 좋고. 예, 집도 좋고 예. 뭐 그래서 사실은 뭐 공공 임대주택 우리 동네 짓겠다 그러면 뭐 반대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맞아요. 예.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좀 포함을 시켰구나. 예. 일단 뭐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역시 이제 토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지을 경우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땅이 문제인데 그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 예를 들어서 건설한다든지 도로 위에. 예. 이거 진짜 참신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자투리 땅 같은 것들을 예. 활용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가는 그런 방식. 그리고 이제 어차피 좀 재건축을 해야 예. 된다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예. 용적률을 높여준 만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제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김준환 교수님께서는 보통 이 공공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칠한 그런 견해를 펼쳐 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외곽에 신도시 짓는 것보다 도심 속에 그것도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도시명으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이 예. 기본적인 예. 그 어떤 정책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는 저소득, 그다음에 도심에서 멀고 살기 불편한 이런 그런 주거 형태로 우리가 인식이 돼 왔는데 예.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어저께 내놓은 플랜을 보면 예. 굉장히 도심에 가깝고 예.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예. 이런 그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이번 박원순 시장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개의 질문으로 우리의 의문점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주택 패러다임 어떻게 바뀌나?
서울시가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압축을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5대 혁신 방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대 혁신 방안은 제가 다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편의 및 미래 혁신 인프라와 함께 조성. 예. 여기서 미래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 확 눈에 띄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명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 근접 실현. 저건 정말 아주 직주 반가운, 근접 요 예. 단어가 확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도시공간 재창조. 예. 예, 재창조에 또 방점이 있고요. 예. 입주자 유형 다양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겠다. 저게 그런 소셜 믹스라는 취지고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정책 이번에 전환이에요. 이제 그 소셜 믹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예. 그다음에 디자인 혁신. 예. 예. 저 사실은 이 디자인 혁신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듭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속된 말로 좀 구리다. 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뭐 일반 그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예. 일단 한번 들어가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일단 들게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도시 전체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게 결국 관광하고도 다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야, 서울 시내에 가봤더니 야, 다른 도시에는 없는 이런 좀 색다른 공공임대주택 건물들이 많더라. 예.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하자. 예. 라는 분위기가 전 세계에서 인다면 이건 서울시 대성공이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김포만 해도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정말 이쁜 그런 저층형 아파트들이 쫙 들어섰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는 굉장히 비싼 집인가 보다 이랬는데 거기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좋은 임대주택이라면 나도 차라리 저기 들어가 살고 싶은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쉽지 않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대 혁신 방향, 5대 혁신 방안을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어떤 장점들이 있고 이전과 다른지 좀 비교해서 좀 살펴주십시오. 일단 보면은 이제 주민의 그 편의시설이나 지역에 필요한 이런 창업, 그러니까 예. 그 자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모든 이제 그 신도시랑 마찬가지로 거의 베드타운 형식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일자리 같이 만들어서 이런 일을 극복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예. 또 이번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게 지금 북부간선도로변에 도로 위에 예. 집을 짓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죠. 실제로 질 수 있느냐 이런 예. 여러 가지 의논이 나오지만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도시명으로 짓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일수록 더 도심에 가까워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새벽 아니면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더욱더 도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반영이 됐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디자인을 이제 도입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디자인이 다양화되면 이제 다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서 예. 그런 비용을 좀 낮추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적 구성원을 다양히 한다는 이 소셜 믹스에 대한 방향 전환도 정말 그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가면 이미 낙인이 딱 찍혀버리잖아요. 저기 못 사는 애들 집이야. 이런 식.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계층들이 거기서 어울려서 살게 되면. 그리고 여러 계층들이 어울려서 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상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서 결국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 안에서 꿈틀거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 참 궁금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강남 좌파들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인데 생각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지만 뭐 사회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좀 입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본인 재산 아마 노후에는 다 이제 기부하시는 기부하고. 분들 꽤 많은데 예. 그렇게 하시고 이런 데 와서 함께 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좀 이 옆에 같이 하는 뭐 예. 청년 세대들에게 좀 전수도 해주고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입주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도 네. 그러니까 기준을 약간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예. 네. 지금 일단 이 5대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두 분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대폭
그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어떤 축을 튼 그 서울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서울시의 파격 실험, 주민 반발은 없을까? 과거에 행복주택, 정말 참 사회적 갈등을 갖다 많이 일으켰던 정책이었잖아요. 정책 자체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발표를 했을 때 개발 예정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그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장 이제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동네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싫어.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욱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 민간에서 이제 분양한 그런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보다도 더 좀 좋아야 된다. 예. 예, 더 쾌적하고 조건도 그래서 좀 보더라도 저기 내가 들어갈 걸 잘못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좀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밝힌 그거 관련해서 벌써 약간 좀 반대 여론들이 일고 있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고속도로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위에다가 뭐 주택을 짓는다 하니 야, 그 소음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예. 매연은 또 어떡하고. 예. 이런 또 여론도 있고 또 뭐 빗물 펌프장 위에 이제 집을 또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른바 그 땅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풍수를 보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물 위에다 그러니까 지맥, 예. 수맥까지 다 보고 수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게 과연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겠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좀 하는 분들도 예.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약간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다른 나라의 그렇게 고속도로 위에다가 지은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서 이제 실제로 그 현장 방문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소음이 거의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짓느냐에 이건 문제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실은 서울시가 적극 홍보를 하고 설득을 잘 해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일부에서 그 반발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전에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그 건축업자라든가 뭐 예. 이런 사람들의 좀 반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실 뭐 탐탁치 않거든요. 사실은 뭔가 싹 갈아엎고 그냥 거기 내가 매입하고 이러는 게 제일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교통 섬 위에다 지어가지고 나는 들어가서 뭔가 챙길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시도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인공 지반에 지을 때 여러 가지 소음이나 매연, 그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공 지반에 건축물을 건축한 사례들도 있고요. 예. 현재 건축 그 기술 수준이 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안전성이라든가 이 쾌적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악화시킬 정도로의 건축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 기대가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두려움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의 반발은 지역 주민들은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집값이 떨어진다. 예. 사실 아무 근거도 없거든요. 근거 없어요. 네. 예.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요, 임대주택이 들어갈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상권이 다양해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그런 맞아요. 형태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주민이 반대한다 그래서 정책을 접는.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대한민국 서울시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강력하게 좀 표에 신경 쓰지 말고 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요. 예. 민간업자들이 그 인근에 이제 뭐 분양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 예. 인근에 그 건축업자 이제 건설회사들이 긴장할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외에 그런 사례들이 이 있다면서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잘못하면 밥줄 끊기겠네. 예. 이런 정도로까지 긴장이 확 될 정도로 예. 잘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야말로 설계를 잘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요즘에
저 협소주택 보고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좁은 땅, 짜투리 땅에 뭐 10평, 5평 이런 데다가 집을 올렸는데 정말로 제가 봐도 딱 들어가서 살고 싶게 이렇게 딱 만들었고 예. 실제로 들어가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그 분들의 아이디어들. 근데 그 설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을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공공임대주택을 잘 지어보면 예. 저는 이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본 오사카 게이트 타워를 갖다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이트 타워가 유명한 것이 저렇게 보십시오. 건물 곡간으로. 중간으로 예. 도로가 들어가요. 고속도로가 그것도. 그런데도 저 게이트 타워가 명소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잠깐요. 여기서 한 가지 예. 중요한 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내진 설계가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보였던 것이 독일 베를린 슐랑케바드 스트레스라고 하는 도로 상부에 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맞아, 도로도 그냥 예. 도로가 아니고요. 아우토반입니다. 아우토반. 맞습니다. 아우토반 아시죠? 예. 속도 무제한 지역.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동차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에다가 지었는데 저기 어떤 기자가 다녀와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봤더니 소음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저런 건물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소음까지도 차단을 해주는. 그래서 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주변의 소음이나 먼지가 더 자제되는 그런 효과들도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가 생기면 예. 그 주변 지역이 좀 죽잖아요. 그럼요. 상권도 죽고 그다음에 예. 약간 양쪽이 단절도 되고. 그 단지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설계하기 나름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8만 호 갖고는 좀 적지 않느냐. 조금 더 양적으로도 좀 충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 8만 호 기준이 이제 그 서울시에서 6년간 총 13만 호 정도를 공급했어요. 최근 예. 6년간. 그리고 이제 지금 8만 호를 공급을 하면 8만 호가 지금 서울시가 422만 세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무주택 세대 수가 한 218만 가구 됩니다. 예. 그럼 거기에 따지면은 무주택 가구 수의 한 4%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공급한 21만 호 추가 공급까지 합하면 거의 무주택 가구 수의 한 10% 가까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전체 가구 수 대비로 해서는 한 5% 내외인데 다소 물량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번에 서울시의 그 가장 큰 그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 양적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명, 편리하고 뭔가 살기 편하고 다양한 어떤 창업이나 문화시설이 있고 예. 이러한 일반 주택보다 더 훌륭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양적인 면에서는 다소 지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실수요자에게 가져다주는 만족감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임대주택 공급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LH와 같은 도시개발기구에서 공급하는 민간 중산층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요. 주변의 그 일반 그 주택들보다 더 가격이 비싸고요. 살기 좋고 예. 그다음에 더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질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뭐 빚 얻어서 집 사서 짓눌려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이 된다면 실제로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축 조감도 나온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북부 간선도로 상부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는 것, 또 경의선 숲길 같은 건 정말 탐납니다. 그리고 증산동 빗물 펌프장 위에 조감도도 저런 그 식으로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또 민간업자들이 같이 동참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 3만 5천 가구 정도가 도시명 주택 공급으로 해서 민간 참여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좀 더 높게 짓게 해주겠다. 예. 그 대신 그 높게 추가로 이제 지은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이제 해라. 뭔지 이런 이제 일종의 딜을 이제 이번에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민간업자들이 이걸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만 맞으면 아마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부실하게 짓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감시를 해야죠. 오히려 더 잘 짓도록 유도를 좀 해야 한다. 평수는 뭐 사실은 요즘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예. 평수는 약간 좀 조절해서 좀 작은 평수로 이렇게 하더라도 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옛날에 한때는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제일 좋다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토지 공개념까지 거론 서울 집값 향방은 정부가 서울의 집값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제고하고 나섰는데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주장,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확인된 건데 조편화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키워드가 이제 불로소득에 예. 대한 부분,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번 문재인 정부와는 어느 정도 큰 갭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정책적으로 좀 계속 연계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세제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게 좀 가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정부와 이제 여당과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정책을 안 넣는다고 해도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곳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또 서울시장이 사실은 강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토지 공개념을 박원순 시장이 이제 강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이건 대권 행보다 예.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추미애 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세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차기 이 대선 과정에서 이 토지 공개념이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화두로. 쟁점으로 예.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이제 박 시장께서 이번에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네. 자체에는 자, 어떤 그런데 영향을 이제 주겠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에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좀 풀어라. 그리고 서울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예. 자, 그러고 이제 사실은 짜투리탕 활용해서 그럼 해보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안이 딱 나온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도 좀 할 말이 있으셨던 거죠. 예. 중앙정부도 좀 노력할 건 해라.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란 말이에요. 예. 이걸 더 가속시키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칼럼에 강남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라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에 아무리 많은 분양주택을 공급해도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예. 실제로 강남에서 거주가 필요한 분들이 집을 사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입지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좀 풍부한 편이거든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 시장이고 내년에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의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가시화시킴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주택 시장을 더욱 안정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값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철하면서 또 정책들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 또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김주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